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236화 1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정말 오랜만에 알파신 영상을 갖고 왔습니다. 저희가 알파신을 통해서 분석해드릴 경기는 에버튼과 아스널의 경기인데요. 참 공교롭게도 한의원님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뭐가 공교로워요? 네, 참 2대1로 에버튼이 이겼는데 무패가 깨졌잖아요, 아스널이. 뭐 무패는 아니죠. 저 리버풀님에게 졌으니까. 네. 첫 라운드에 아주 난타전에서 졌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아스날이 굉장히 좋으면서 아스날 정말 올 시즌에는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을까 뭔가 이런 컨셉으로 사실은 이 코너가 마련이 됐었어요. 네. 그런데 주중에 딱 졌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부제가 바뀌었어요. 네. 아스널은 과학을 극복할 수 있을까로 바뀌었습니다. 네. 아스널의 과학. 이거 아스널 4위. 뭐 약간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거의 뭐 그거하고 감론을박도 참 많잖아요. 정말 과학일까? 아스날은 뭐 여러분들께서 모두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과거에도 뭐 이 정도 한 12월 뭐 1월 초까지만 해도 괜찮은 적들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역시 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지 못하고서 이제 하락한 경우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금부터 그런데 사실 이 경기에서도 벌써 일단 수비의 핵이라고 볼 수 있는 무스타피 선수가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도 조금 안 좋게 드러났던 한판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네, 뭐 경기가 끝나고 나서 심판 판정에 대한 논란도 조금은 있었고요. 그거는 이제 에버튼이 이제 승리의 골을 얻어내는 그 윌리엄스 선수 승리의 골을 얻어내는 그게 이제 코너킥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 나왔는데 그 이전에 코너킥이 한 번 더 있었거든요. 최우 선수 선방으로 연결이 돼서 다시 코너킥이 됐던 건데 그 이전 코너킥이 된 게 맞느냐? 거기에 이제 벵거 감독은 이제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쨌든 뭐 요즘 이제 비디오 판독이 또 도입이 돼서 지금 클럽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영상 통해서 좀 자세하게 또 이야기를 이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엄연히 에버튼 대 아스날전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주제 자체를 아스날로 잡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뭐 아스날 얘기만 하면 되느냐. 에버튼이 최근 리그에서 10경기에서 단 1승밖에 없음으로 해서 사실 쿠만 감독이 지금 에버튼 내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고 위기에 이미 빠진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시즌 아주 초반에 벌어놓은 승점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순위에는 있습니다만 에버튼도 지금 정말 하락 중에 하락세였던 팀인데 이제 그 이유들을 좀 보면은 에버튼의 일단 공격 패턴은 장 의원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당히 단조롭습니다. 일단 뭐 측면 공격을 통해서 결국은 뭐 루카쿠 선수 의존 뭐 이걸로 어떻게 보면 일관하는 경기들이 많고 여기에 이제 한두 가지 더 추가할 부분은 최근에 쿠만 감독도 선수들에게 굉장히 좀 싫은 소리를 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너무 수동적이고 선수들 간의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경기 중에 어떤 적극성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 자신감 다 떨어지고 이제 쿠만 감독도 선수들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선수들의 좀 기를 좀 불어넣으려는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실제로 최근에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에버튼 라커룸 사진이 하나 올라온 걸 봤어요. 그런데 그 라커룸 사진이 어떤 사진이었냐면 선수들이 다 고개 푹 수그리고 있고 일부 선수들은 자기 스마트폰 하고 있고 대화도 없고 그러니까 쿠만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라커룸 안에서도 활기가 전혀 없고 뭔가 정말 에너지가 다 빠져버린 듯한 그것이 그라운드 위에서도 지금 여러 경기째 계속 이어지면서 무기력한 패배를 당하는 경우가 에버튼이 최근에 많았었는데 이 경기에서는 그런데 쿠만 감독의 그 야단친 게 조금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요 에버튼이요. 네. 압박을 받아야 압박을 잘합니다. 그래요. 패턴이 항상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부진하면서 압박을 받아야 그 다음에 압박을 잘해요. 이 경기 압박을 잘했어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흡족하신 표정이네요. 아니, 지금 예리한 분석을 했어요. 예. 전통적으로 에버튼이 그러니까 뭐 슬로우 스타터란 말도 예전부터도 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초기에 이제 위기에 빠지면서 감독 뭐 선수들 모두 이제 압박을 받는 와중에 거기서부터 다시 뭔가 좀 전기를 만드는 그런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장 의원님 뭐 오랜 프리미어리그의 경험과 분석상 이거는 틀림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전기를 만드는 게임이 아스날전이 될지 그런데 그 다음 경기가 이제 리버풀이거든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편에서 또 리버풀과 에버튼 대결 얘기도 하겠지만은. 네. 그런데 에버튼이
경기를 초반에 잘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평상시대로 이제 못하는 흐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에버튼의 지나친 루카쿠 선수 의존이 초반부터 나타났는데 지금도 이제 루카쿠 선수에게 먼 곳에서 볼을 보내지 않습니까? 네, 루카쿠 선수. 이 미들 선수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에버튼에는 루카쿠 선수밖에 없고 현지에서도 나오는 에버튼에 대한 평가의 상당 부분은 이런 거예요. 루카쿠는 그나마 그래도 에버튼을 근근히 먹여 살려주고 있는데 문제는 루카쿠에게 주변 동료들이 정말 좋은 찬스를 만들어내는 빈도 자체가 굉장히 적다는 게 지금 문제인데 제가 지금 초반에 보여드리는 영상들에서는 루카쿠를 겨냥하기는 하지만 별로 신통치 않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그러한 어떤 연결의 의도가 상당히 많았고 그것이 사실 초반에는 아스날을 좀 편하게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좀 지원을 안정적으로 해주는 바탕이 안 됐던 그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패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롱 패스가 비교적 좀 아닌 경우에도요. 그 상대 팀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루카쿠 선수 아닙니까? 동그라미를 칠 때가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 에버튼은. 네. 근데 보시면은 결국은 이제 루카쿠 선수 쪽으로 간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경기 초반부에는 이런 에버튼의 공격이 지속되면서 아스날은 사실 수비적으로는 크게 불편함이 없었던 경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스날이 오늘 경기가 쉽지만은 않겠다라는 느낌을 제가 이 경기를 보면서 이제 이 정도 시간에 받았거든요. 12분, 13분 네, 정도에. 13분이 아직 안 됐는데 근데 왜 그런지가 이번 조금 긴 영상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볼 소유권은 계속 갖고 있어요. 그러나 상대의 수비 라인과 미드필드 라인 사이에서 볼 없는 선수들 간의 움직임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날은 조금 전 장면에서 사실 측면에서 약간 의외성 있는 플레이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에버튼이 약간 교란에 빠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버튼이 그 이후의 커버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 시점에 느꼈던 것은 에버튼이 수비에 있어서의 몸통 움직임, 전체적인 선수단의 집중력 이런 것들이 오늘은 괜찮은 날이고 상대적으로 아스날은 약간 선수들이 이제 좀 피로도를 느끼면서 무브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에버튼의 이 두 줄 수비가 초반에는 또 들어맞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지금 아스날이 사실은 한 1분 가까이 돌리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약간 시간이 지금 카트가 돼 있습니다만 자, 에버튼의 수비는 결코 흔들리질 않고 아스날은 볼을 갖고 있지 않은 선수들의 움직임이 부족합니다. 계속 자기들끼리 이렇게 돌리는 네. 이 부분에서. 전반 초중반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괜찮았어요. 아스날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직감하셨다는 거죠. 네, 여기서 오늘 경기는 에버튼이 쉽사리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여기서 이제 아까 시간을 보시면 거의 1분 동안 아스날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렇다 할 좋은 장면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결국 에버튼 쪽으로 완전히 볼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뭔가 아스날에게 안 좋은 조짐이 보였던 12분 대에서 13분 대까지의 장시간의 어떤 점유였습니다. 오히려 아스날이 활로를 찾은 것은 롱패스였어요. 아까 같은 그런 오랜 점유의 상황이라기보다는 지금 에버튼이 쉽사리 미드필드와 수비 라인에서의 조직력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초반에 나왔기 때문에 중원을 거치지 않고 오히려 크게 때려넣는 공격이 초반에는 성공을 했고 그 장면이 연결이 되면서 아스날이 선취골을 얻어내는 데는 성공합니다. 외질 선수가 뒤로 나와서 네, 여기서 뒷공간 잘 들어갔죠? 이 공격 자체는 실패했습니다만 여기서 바로 이제 이른바 게겐프레스를 붙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어진 장면에서 프리킥을 얻어냅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셨다시피 이 장면이 산체스 선수의 이제 프리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스날이 어찌됐건 점유를 오래 하는 장면에서는 실패했지만 오히려 에버튼의 뒷공간이 약간 열려 있을 때 측면에서의 빠른 공격으로 인해서 결국 롱패스 한 방 이어지는 게겐프레스로서 결국은 골을 잡아내는 데까지 연결을 시켰던 장면인데 문제는 이 이후에 에버튼도 경기력이 좀 올라왔습니다. 에버튼의 지금 이 정도 시점 때까지만 해도 아스날의 점유율이 거의 65%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뭐 6.5 대 3.5 정도로 아스날이 아주 압도적으로 우세한 게임을 했는데 에버튼이 실점을 한 이후부터는 점유가 한 52 대 48? 뭐 이 정도로 에버튼도 상당히 이제는 점유가 올라오게 됩니다. 사실
계속 못 이기는 경기 지속이 되고요. 1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관중들이 거의 해탈의 경지에서 독려를 해줬어요. 선수들을. 박수치고 계속 푸시를 해줬거든요. 선수들이 그런 분위기에 조금씩 힘을 좀 얻는 느낌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에버튼 홈팬들에게 정말 홈팬들의 인내심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자, 그럼 에버튼이 이제 공격을 좀 시도를 하면서 사실 공격을 시도를 자주 한다고 해도 에버튼에게 유효한 공격은 역시 측면이거든요. 근데 측면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어요. 셰이머스 콜먼이 네. 살아나야 돼요. 계속 죽어 있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는 이제 베인스 선수야 워낙에 크로스를 자주 올리는 선수니까 이제 크로스 공격을 올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카쿠 선수 일변도의 타겟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크로스가 그렇게 신통치는 않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오른쪽에 콜먼 선수는 주고받으면서 아스날의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움직임이 지금 한 27분경부터는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에버튼이 말씀드렸던 대로 점유도 좀 높아지고 공격의 날카로움이 생겼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렇게 올라온 점유 그리고 좀 더 날카로워진 측면 공격의 흐름이 지속이 되다가 전반이 끝나기 전에 에버튼이 결국 만회를 합니다. 예, 여기서 뭔가 아까 그 슬픈 예감 그 12분 13분경에 네. 뭔가 오늘 경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예감. 예, 그러면서 아스날이 뭔가 여태까지 올 시즌 좋았을 때에 비해서는 아스날은 좀 에너지가 분명히 떨어져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말릴 것 같은 느낌이 아스날 팬들은 충분히 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바클리 선수가 사실 요즘 최근에 보면 정말 부진하거든요. 장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 장면에서는 어느 정도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좀 해줍니다. 자, 그리고 게에 선수가 여기서 잘 봤어요. 그리고 역시 크로스의 달인 베인스 선수.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원래 이 공격이 오른쪽 측면에서의 콜먼 선수의 스로우인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또 친절하게 네, 써주세요. 스로우인. 네, 스로우인에서 시작이 됐는데 콜먼 선수가 스로우인을 한 이후에 계속 좋은 공간을 찾아다니면서 여기까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콜먼 선수의 오버래핑이 어느 정도 들어맞기 시작하면서 공격이 풀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날 전체적인 흐름상 에버턴의 최고의 공신 중에 하나가 셰이머스 콜먼이에요.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무스타피의 공백도 조금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에 코시엘리 선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가브리엘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스날 선수들의 대부분의 시선이 다 베인스 선수가 있는 볼 쪽으로만 이제 시선이 쏠려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에버튼은 2명의 선수가 침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스날 선수들의 위치와 시선상 2명 중에 적어도 1명은 아스날이 놓칠 수밖에 없는 장면이 지금 형성이 된 거예요. 네, 결국은 콜먼 선수에게는 마크가 전혀 붙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아스날이 지금 수비 숫자가 충분했음에도 결국은 가브리엘과 코시엘리 간의 호흡과 의사소통이 분명치가 않았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선수는 약간 상황으로부터 동떨어져 있고 코시엘리 선수가 메카시 선수 쪽으로 붙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콜먼 선수는 완전히 프리한 상황이 돼버리는 그런 아스날의 실점이었죠. 그리고 저도 이 장면에 대해서 하나만 좀 얘기를 네. 하고 싶은데요. 게 선수의 이 휘둘러주는 패스를 할 때요. 사실 이 두 줄 수비를 구축하는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윙어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렇게 4명이 쓰는 두 줄 수비가 상대가 좁혀 들어올 때는 형성이 되지만 항상 돌아 들어가는 측면 수비를 견제를 해서 어느 정도 오프돌 움직임을 가져가 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월코트 선수의 시선은 너무 중앙으로 가 있고 베인스 선수와의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월코트 선수는 베인스 선수를 보고 이미 킥을 할 때 뛰어 들어가는 스타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상당히 늦었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플레이를 하시면 달려 나오는 수비를 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서 이 정도 공간이 형성됐을 때는 달려 들어오는 수비는 제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1대1 수비가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은 측면 수비를 견제하느라고 4백의 윙어들이 내려섰을 때는 측면 수비가 올 때는 이미 붙어버립니다. 식스팩처럼. 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날은 아스날이 전체적으로 그런 기동력 자체가 떨어져 있다는 단적인 모습이에요. 거기서 제껴졌기 때문에 크로스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월코트 선수 수비에 또 상당한 문제가 있었어요. 아스날은 올 시즌 산체스 그리고 이제 외질 뭐 요 두 선수의 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산체스 선수가 하고 있는 게 거의 티에리 앙리급입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 지금 산체스 선수의 영향력은 과거 아주 좋았던 시절에 티에리 앙리 선수에게 별로 뒤지지 않는 수준의 지금 영향력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외질 선수가 좀 그 산체스 선수 약간 뒤쪽에서 데니스 베르캄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뭔가 앙리 베르캄프 이러한 조합이 지금 산체스와 외질에 의해서 재탄생이 되면서 아스날이 올 시즌 이제 좋다 하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중에서도 산체스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큽니다. 그런데 이날 월코트 선수도 그렇고 체인벌린 선수는 조금 그래도 관여가 되는 장면들도 있었습니다만, 월코트 선수 같은 경우는 이날 장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 에너지가 많이 떨어진 듯한, 그것이 이제 뭐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 뭐 공수 양면에서 좀 영향력이 없었던 날이 됐었죠. 지금도 여기서 이제 이 압박은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산체스 선수가 자 외질 선수에게 연결을 시켰는데, 사실 이 찬스는 외질 선수가 올 시즌 뭐 도우미뿐만 아니라 득점원으로서도 아주 상당히 깨소금 같은 역할 아닙니까? 외질 선수라면은 요 찬스는 조금 넣어줬더라면은 이제 아마 경기의 흐름이 조금 바뀔 수도 있었는데, 요 장면이 지나간 이후로는 아스날의 흐름은 이제 더 꼬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 역시 이 장면에서도 나타났던 것이 산체스의 이러한 또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외질이 올 시즌 골을 또 많이 넣을 수 있는 이제 기회도 저는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스날이 이날 전체적으로 조금 느슨하고 기동력도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정도의 찬스를 놓쳤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경기는 분명히 이제 어렵게 갈 것으로 이제 확정이 된 거죠. 요즘 아스날 분위기를 지금 저도 금방 생각난 건데 저런 느낌이에요. 좀 이렇게 처질 때 으쌰으쌰 끌고 들어오는 힘이 있어야 버티기도 하고, 위험할 때 또 마지막에 역전을 해야 될 때나 골이 필요할 때 또 정신력이 동원이 돼서 팀 전체가 하나가 되는데, 사실 요즘 그런 역할을 힘들어도 산체스가 한단 말이죠. 계속 저런 느낌이에요. 군대에 있을 때 훈련을 하면 산체스가 분대장이에요. 혼자 막 으쌰으쌰 파이팅! 돌격 앞으로! 막 그러는데 앞에서 위에서 산체스 병장님이 모범을 보이십시오. 이러는 형국이에요. 그렇다고 뭐 벵거 감독이 콘테 감독이나 이런 감독들처럼 막 나와서 이런 스타일도 아니고. 네. 이제 이거는 전반전 경기 거의 시작하자마자 있었던 장면인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산체스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아스날이 참 여러 가지로 좀 안 됐던 경기입니다만, 그래도 산체스 있음에 공격을 풀어갔고, 산체스가 어떤 효과적인 활동을 할 때 그래도 아스날은 이제 찬스를 맞이했는데, 문제는 이제 다른 선수들의 지원이 이날은 거의 효율적이지 못했다. 고군분투하는 산병장님의 모습이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날은 거죠. 산병장이 견장을 아직 차고 있고요. 군대장 견장이 써놓고 여기 뒤에 외질 말년병장님께서요. 견장을 떼었어요. 다음 주에 말년우가 가시고 나머지 비싸. 그런 느낌? 어쨌든 여기서도 산병장 돌격 앞으로 가네요. 네. 사실은 이 타이밍에는 조금 아쉬움은 있어요. 이런 공간 쪽으로 이제 움직임이 오고 산체스 선수가 한 타이밍 빠르게 뭐 뛰어드는 동료가 이 공간에 있었다면 패스를 그쪽으로 연결을 했더라면 오히려 좀 아스날이 낫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어찌됐건 산체스 선수의 질주로 인해서 또 이런 역습 찬스를 초반부터 만들어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산병장과 나머지들, 바로 그거에 아주 적합한 그림이 제가 봤을 땐 이 그림이에요. 지금 여기 산병장이 있고, 지금 이쪽에 이제 사실 좀 비효율적으로 3명이 몰려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공격이 성공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오히려 이제 예를 들어 메시나 이런 유형의 선수를 의도적으로 이제 의도적인 아이솔레이션 전략이 있거든요. 의도적으로, 그렇죠. 의도적, 그거는 이제 고립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격 측의 의도가 담긴 아이솔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농구에서도 그런 어떤 전법이 사용이 됩니다만, 오히려 한쪽에 다른 선수들이 다 몰려 있고 반대편에 에이스 한 명이 뭔가를 오히려 만들어내기 쉬운 상황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아스날 선수가 많으니까 에버튼 선수들도 사실은 이쪽에 많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쪽에는 에버튼 선수가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오히려 이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산체스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뭔가 이런 전략이 통할 때도 있습니다만, 이날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장 의원님 아까 표현이 더 적합해요. 산병장이 뭔가 하기를 다른 선수들을 우두커니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아이솔레이션을 의도해서 성공시키는 그러한 어떤 모습이라기보다는 장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산병장과 기다리는 이제 부하들, 뭐 이제 그런 느낌이 더 강했던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산체스 선수가 그냥 올려주니까 그냥 실패했어요. 네. 근데 저기서 만약에 이제 산체스 선수가 정말 또 역동적으로
한 2명 정도의 수비를 다 파괴해서 페널티 박스까지 진입을 할 수 있었다면은 뭔가 아스날이 의도했던 장면이 좋은 쪽으로 나올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이 산체스 선수가 뭔가를 해주기를 마냥 기다리고 다른 쪽에서의 어떤 올라와주는 움직임도 없고 한쪽에 선수들은 몰려있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여기서 이제 산체스 선수가 체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뭔가를 해내기가 어렵고 그러면은 아스날은 이제 득점을 터뜨리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이 장면이 아마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지 않나 싶고요. 여기서 올려줬지만은 전체적으로 아스날의 선수들이 아직까지도 페널티 박스 안에 진입하는 속도가 늦습니다. 지금 반면에 에버튼은 이미 다 들어와 있거든요. 많이 묻어 있죠. 네, 그러니까 아스날이 이렇게 산체스 선수의 움직임을 주변에서 도와주는 효율적인 빠른 움직임이 이날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산체스가 말씀드렸던 대로 뭔가를 막 두세 명 제치면서 뭔가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볼을 투입했을 때는 역시 아까 장면과 마찬가지로 속절없이 이제 볼 소유권만 내주고만은 이런 장면들이 반복이 되면서 결국 이제 마지막에 윌리엄스 선수에게 골을 먹을 때는 사실은 그때는 또 외질 선수의 세트 플레이에서의 수비가 조금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윌리엄스 선수가 뒤쪽으로부터 달려들 때 그 움직임을 또 제어하는 선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추가 시간 부분에서는 아스날도 찬스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호비 선수의 슈팅은 에버튼이 그거를 어떻게 막았는지 모를 정도로 어쨌든 막으면서 아스날이 이제 승점 획득에 실패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역시 아스날의 지금 내재된 문제점들이 이 에버튼전 한 판을 통해서 드러났다. 그러니까 아스날은 사실은 이 에버튼전에서 드러난 몇 가지 지금 말씀드렸던 문제들을 극복해내지 못하면 역시 또 1월 이후에는 또 좀 어려운 일정을 맞이할 수밖에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일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결과로 인해서 저희 주제도 바뀌었잖아요. 아스널의 4위는 과학일까? 그리고 조 1위를 해도 왜 미넨을 만날까? 아니 그런데 이거는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너무 만난 팀을 너무 자주 붙이는 거 아니에요? 저는 뮌헨 만나서 불만은 없어요. 불만은 없는데 뭐 언제든 만날 수 있고 뭐 어느 단계에서든 만날 수 있는데 아스날, 뮌헨, 파리 생제르맹, 바르셀로나 이런 매치업은 그건 좀 너무해 그거는. 5년 동안 벌써 한 4차례 지금 그렇게 만나는. 제가 안 뽑았는데요. 하여튼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알파신을 통해서 저희가 에버튼과 아스널의 영상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의원님이 준비해 오신 알파신 영상 살펴봤는데요. 장 의원님은 이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항상 아스날이 이렇게 좀 빡빡한 일정, 11월 19일 맨유전부터 아스날이 에버튼전이 8경기째인데요. 3, 4일 간격으로 계속 경기를 치렀는데 항상 이런 빡빡한 일정 속에서 아스날이 경기가 처지는 경기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중하위권 팀들에게 덜미를 잡히는 경우가 매 시즌마다 반복이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외질 선수도 체력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좀 좋은 패스 또 질 높은 패스가 나가는데 이날은 쉬운 패스 미스가 좀 꽤 많았거든요. 외질이요. 전체적인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었고 지루도 벤치에 있었고 이렇게 압박을 하는 팀을 상대로 뭐 지루를 놓던 약간의 플랜 B를 가동을 해서 긴 공격도 병행을 하면서 주전 선수들 일부에게 로테이션을 시켜줄 수 있는 체계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지속적인 어떤 쇼패스 위주의 빌드업을 가져가는 산체스의 원톱 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 챔피언스 리그 뛴다는 게 물론 조별리그 뭐 6경기 아닙니까? 뭐 그것도 이제 9월부터 지금까지 이제 6경기니까 뭐 큰 차이야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게다가 아스날 같은 경우 뭐 사실 파리 생제르맹과 또 같은 조라서 사실 마지막 라운드까지 등한시할 수 있는 경기도 없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장 의원님께 하고 싶은 얘기는 너희도 내년에 챔피언스 리그를 하자. 여기서 너희는 첼시죠. 네. 첼시 리버풀이 이득을 지금 보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버풀하고 첼시는 제가 봤을 때는 틀림없이 이득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확실해요. 순위표에서 가장 높으니까요. 첼시가 제일 높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제일 높다고요. 둘이 같이? 네, 1, 2위, 1, 2위. 그러게 좀 근데 이렇게 차이가 좀 네. 있잖아요. 네. 첼시랑 리버풀은. 한번 좀 네. 챔스에서 떨어져 보기도 하고 챔스 진출을 못해 보기도 네.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멋진 축구가 나와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계속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계속 올라가니까 그럴 바에는 이렇게 좀 중간에. 과학적으로. 네, 앞으로 남은 경기 힘든 경기가 많잖아요. 맨시티전, 롱볼 축구의 웨스트브롬, 많이 뛰는 또 본머스 이런 경기들 남겨져 있는데 요 마무리를 12월 달까지 잘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표정이 좀 안 좋아지시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 주제가요.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현재 부진한 이유가 무엇일까? 또 이런 질문이 하나 왔거든요. 그 아틀레티코가 제가 그 바이에른 뮌헨 분석하고 그 언저리 정도까지는 많은 또 그 유럽의 평론가들이 지금 현재 가장 강력해 보이는 팀이 아틀레티코다라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순식간에 점점 최근에는 이제 승보다 오히려 패가 많은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순식간에 안 좋아졌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저 3경기 승부 예측에서 이제 하나 또 이제 날아갔죠. 네. 저는 심지어 아틀레티코가 이긴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 또 배신을 당했는데 근데 아틀레티코의 문제는 그 시메오네 감독이 이제는 아틀레티코가 진짜 사실 뭐 3강의 위치까지 올라간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챔피언스 리그를 매 시즌 노리고 바라보는 팀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사실 레바민 다음으로 전체적인 몇 년간의 그걸 종합해 봤을 때 하나 더 해라 그러면은 꼬거든요. 꼬마라고 꼬마. 많이 하니까. 근데 이제 레바민 아죠. 아틀레티코인데 그 정도의 이제 클럽이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시메오네 감독이 조금은 유연한 선택을 조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그리스만, 고딘, 코케, 가비, 후안 프란, 필리페 이 6명의 선수는 너무 많이 뛰었어요. 너무 많이 뛰고 있고 너무 많이 뛰어왔고 그 왜 바르셀로나로 이적할 때 투란 선수가 뭐라고 한마디 남기고 이적했느냐면 이제 좀 덜 뛰는 대로 가고 싶다. 근데 이제 바르셀로나 가니까 벤치에 많이 있으니까 이제 정말 덜 뛰게 되기는 했지만 투란 선수가 그런데 어찌됐건 그 아틀레티코가 수년간의 정말 좋은 전술로 좋은 성적을 올림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투란 선수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실은 주전 선수들이 많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올 시즌에도 보면은 사실 멤버가 많이 보강이 됐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공격력이 더 좀 화려해진 아틀레티코라고 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수들의 혹사는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라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아틀레티코도 조금 유연하게 로테이션도 조금 더 많이 가동을 하고 유스가 아틀레티코도 괜찮거든요. 계속 좋은 선수들을 또 B팀에서 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도 조금 더 이제 과감하게 좀 올려서 쓸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를 시메오네 감독이 약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그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이 역시 지금 중원이에요. 아틀레티코의 중원은 거의 수비진의 쉴드 역할로서는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몇 년간 보여왔습니다만 최근에 아틀레티코는 미드필드에서 일단 쉴드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4백 라인이 바로 이제 위기에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 아틀레티코를 보면 잘하는 선수가 거의 한 명도 없을 정도예요. 팀 전체가 지금 급속도로 지금 부진에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결국은 아틀레티코의 근년에 계속되어 온 어떤 전술적인 일종의 혹사 그리고 올 시즌 지금 정도면은 사실 조금은 좀 유연하게 선수를 이렇게 구성을 할 법도 하고 사실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리그에서 뭐 지금보다 더 내려가거나 이런 일은 없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시메오네 감독이 너무 좀 잘하는 그 자신이 믿는 그 선수들에게 좀 지나치게 의존한 세월이 지금 너무 길게 지속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아틀레티코도 이제는 겨울을 나는 동안에는 분명히 시메오네 감독의 약간의 그 사고의 전환이랄지 뭔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면 약간은 전술적으로도 뭔가 조금 이제는 변화가 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이탄 선수가 영입은 됐는데 사실 지금 이 순간까지 충분하게 출전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가이탄 같은 선수를 좀 활용을 해서 약간 4-2-3-1 같은 뭔가 창조성이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를 살릴 수 있는 형태도 시메오네 감독이 약간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시메오네 감독이 보면은 뭐 4-4-2는 가장 기본이고 여기에 부분적으로 4-3-3 같은 모양이 나올 때도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틀레티코에게 필요한 것은 창의성의 부분이 또 시급하다. 그런데 이 창의성의 문제는 가이탄 같은 선수를 좀 더 활용을 함으로써 약간은 좀 나아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아틀레티코 팬들은 지금 그 올리베르 토레스 선수를 또 포르투에 임대를 줘놨는데 올리베르 같은 선수를 그냥 붙잡고 있었으면 하는 느낌도 조금 있을 거예요. 최근에 어떤 창의성의 부재를 고려해 본다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술적으로 변화를 줘야 되고 조금 더 실험적인 거를 해야지 선수 혹사 문제도 좀 해결이 되고 뭐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네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두더지 게임 많이 해봤죠. 오늘 왜 이렇게 비유가 넘치시는 아니, 거예요? 그게 그래야 이해가 네. 좀 편할 것 같았어요. 네. 두더지 게임.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평 나오면 네. 똥 때리는 네. 거잖아요. 그 두더지 게임 보면은 누가 잘해요? 청소년들이 잘해요. 빠릿빠릿 팍팍팍 할 때 나이가 들면요 이 반응이 느려져요. 네. 반응이 갑자기 느려져요. 이게 슬퍼진다. 무슨 얘기냐면 네. 시메오네 감독의 축구가 지금 올 시즌에 15라운드까지 14실점인데요. 지난 시즌 총 실점이 18실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점을 엄청나게 벌써 많이 한 거예요. 시메오네 감독 축구 자체가. 그리고 시메오네 감독 부임 이후에 15라운드까지 실점이 지난 시즌에 6실점이고 그 전 시즌도 올 시즌보다 많이 실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올 시즌 실점이 지금 가장 많은 이유. 결국은 몸통 수비라는 게요. 이게 공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시메오네 감독의 축구 자체가 몸통 수비 자체가 공에 반응하는 이 속도가 빨라져야 그래야 크로스도 견제를 하거나 지연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블럭에서 이 협력 수비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 공수 간격 자체도 한 사람만 삐걱대도 이 우리가 뭐 눈사람 굴릴 때 뭐 돌 하나 네모난 블럭 하나 끼면은 이게 안 굴러가듯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축구는 사실은 기동력이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의원님 말씀하신 게 아주 정답입니다. 그 중심은 결국 갑이나 뭐 티아고가 됐든 뭐 중앙 미드필더들의 현재 기동력 저하, 부진 여기서 큰 원인이 있지만 팀 전체적으로도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동력으로 승부를 걸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러한 문제는 누적이 될 것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면 갈수록 악화될 일만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체제로 가면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돼야 결국 이 축구는 수비부터 돼야 공격이 되는 축구입니다. 시메오네 축구는요. 수비가 된 다음에 빠른 공격 전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조금씩 문제점들이 노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틀레티코가 또 좀 아픈 부분이 그 아우구스토 선수가 장기 부상에 빠졌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토 선수가 하나 빠져버리고 또 티아고 선수도 뭐 부상 당했다가 나왔다가 부상 당했다가 나왔다가 이제 그런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갑이랑 코케의 부하가 더 심해진 거예요. 사실 아우구스토라도 아마 계속 쌩쌩하게 있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중앙 미드필더의 부하도 확연히 좀 덜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실 세비야로 중앙 미드필더가 많다고 보고 크라네비테르 선수를 또 임대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 생각에는 아까 올리베르 토레스 같은 약간 스타일 다른 창의적인 자원 없는 것도 아쉽지만 크라네비테르 임대 보낸 것도 그러니까 당초에는 아유 뭐 몇 번 쓰겠어라는 생각으로 보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좀 안타까운 거죠. 뭔가 빠릿빠릿한 두 줄 수비가 안 되다 보니까 시메오네 감독도 그냥 한번 그러면 공격력도 좀 강화가 됐으니 주도를 해서 경기를 해볼까? 아 요즘은 점유율은 매 경기 높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라인도 올라가고 뒷공간도 더 생기고 예전처럼 실리적인 두 줄 수비 이후의 빠른 역습 이런 게 또 중요한 경기 때 잘 나오질 않고 오히려 어정쩡하게 경기하다가 공간 그냥 뺏기고 그런 문제들이 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그런 과도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해외 언론에서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부진한 이유를 좀 찾아봤는데 진짜 웃겼어요. 그리즈만이 골을 넣어줘야 되고 수비를 강화해야 된다. 그렇게 분석하셨더라고요. 어떤 해외 그게 제 언론이었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정답이네요. 영국 언론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네. 그러니까 그것보다 가끔 훨씬 저희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가끔 영국에서요 네. 스페인 리그를 거의 안 보시는 분이 스페인 칼럼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네. 가끔. 좀 웃겼어요.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수비를 강화하고 그리스만 그리즈만이 선수도 떨어져 있는 건 맞아요. 골을 넣어주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부활할 수 있다. 그 정도는 저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원투펀치를 빨리 해외로 수출을 해야겠다. 이 아니요. 정도로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주는 근데 방법이 저희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 스페인 축구를 얘기할 때 스페인 가서 하면 또 안 먹히죠. 언어가 안 그건 이제 통하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실력이 안 될 거예요 아마. 그 영국이니까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국으로 갑시다. 그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방송 원투펀치를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2부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